질문 드리겠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신문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 75%가 월 소득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친일 후손들은 선대가 물려준 경제적, 사회적 자양분에 힘입어 사회의 주류로 선장했습니다. 이게 모 단체에서는 친일을 했다고 그 후손까지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 후손들이 욕을 들어먹으니까 이빨을 물고 아착 같이 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독립운동을 한 그 후손들은 어렵게 사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잘 사는 이들은 그때 일본의 그 영향력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원으로 오늘날 잘 사는 것입니다. 틀리질 않아요. 진짜 독립운동을 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한 목숨 바쳤던 이들은, 일본의 순사들은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면 그의 모든 재산과 영향권과 무엇을 해요? 추가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먹고 살만한 근본이 마련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 뿌리에서 살아가지, 길이는 삼천리, 이 금수강산에서 살아가지 못했어요. 저기 압록강, 두만강 넘어 몸통 대륙이라던가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똑같아요. 상대성이라 저는 항상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에 붙어서 살아가는 이들도,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 목숨 바치겠다는 이들도 하나 다르질 않아요. 상대성에 의한 것이에요. 이념과 사고와 철학을 본다면 나는 배알도 없고 쓸개도 없느냐, 누구한테 빌부터 사느냐, 민족적 사관을 부르짖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 상대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지금 모든 것은 결과론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자기 한 목숨 아끼지 않고 이 땅을 쳐들어온 그 이들과 싸움으로써 쟁취해낸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대성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갖다 써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가치를 잊어먹었습니까? 왜 우리의 본분을 잊어먹었습니까?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요. 지기의 세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창기의 원소는 불사불멸 영원한 주체다. 그러니까 인기는 주체요,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고, 인육은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그 운용의 주체를 위해 활동의 주체가 있는 것이라, 운용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성을 갖지 못하면 불사불멸 인기가 지수화풍 인육에 지대어 살아가는 꼴 참 좋겠습니까? 주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에 무슨 화합이 있고 무슨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선진국이 무엇인지. 그토록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우쳤는지 바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은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했다 하기 때문에 일본인 이들에게 철저하게 견제받고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철저하게 그것을 받았죠. 돈 같은 거, 물질 같은 거 들어가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름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박해를 벗어나고자 압록강 두만강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자, 지금까지 저는 이런 이념가, 그런 사상가,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이런 소리는 안 했는데 어찌 질문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렀어요. 사실 36년 동안에 일제의 그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쪽의 도움을 받고 살지 않은 이가 없어요. 왜 있었을까? 그리고 동족상쟁 6.25로 말미암은 나머지 잔존의 세력, 어떤 세력을 잔존의 세력이라 할까요? 아직까지 관료주의적, 사대주의적, 그 유교적 사상의 틀에 막혀 있는 이들을 동족상쟁 6.25로 인해 분리시켰고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잘 사는 이들은, 또 재산이나 갖고 있는 이들은 일제 때 할양 받았던 그런 재산이 있고 그런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것이죠. 깨어나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 지도자라 여겼던 이들이 누구인가. 신앙의 차원에 있고 지도자의 차원에 있었던 이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했었냐면, 일제 36년이 영원히 갈 것이라 생각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심히 잘못됐다. 뿌리의 기운을 갖고 있는 민족만이 뿌리에서 살아가고, 언젠가는 저들은 자기의 본국으로 물러날 때가 있는 것이라.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밝아온다는 당위성 있는 우리는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론은 어디 갔는지, 일제 치하에 영원히 살아갈 것인 것 마냥 그러한 작태를, 독립운동을, 그리고 또 그 일제에 붙어먹었던 이들도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진정한 그 지도자가 있었다면 언젠가는 저들이 물러날 것인데, 물러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저러한 일제 치하의 삶을 살아야 했으며 물러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민족적 가치의 자긍심을 세워나가며 홍익인간 삶의 차원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고조선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하라는 그 피치 프레이드를 걸은 만큼의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표적이 바로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이었고, 동족상쟁 6.25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회사의 사원놈에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사원이 있다면 사원만큼의 그 행위를 다하면 그 회사는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사원만 거창해. 근데 CEO의 그 사고는 그에 못 미쳐. 그러면 그 회사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사원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온돔에 마찬가지예요. 거창하게 가온을 다해. 그럴싸해. 좋은 소리는 다 갖다 써. 물어보겠어요. 그 가운데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가운데로 살아가겠냐고. 그 가운데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가운이라는 그 무게에 밀려갖고 행위를 못하면 그에 따른 표적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에 걸맞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표적을 받는 것입니다.
또 가온도 그렇고 국가의 국군도 그래요. 능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많은 국군, 피치 커레이드를 걷는 것이죠. 홍익인간이라는 것. 직장은, 회사는 사원을 걸어내는 거고 가정은 가온을 걸어내는 것이에요.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걸질 말아야죠.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대는 우리가 그 고조선 건국 이념이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진짜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느 한 곳도 소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최고로 먼저 주어진 공부가 동북아 삼국에 관한 삼국관계예요. 이 삼국관계의 미스테리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은 왼팔 오른팔 좌의장과 우의장이라 그 중심에 있는 핵심의 운용의 주체는 인간과도 다름없는데, 과연 좌의장과 우의정의 기운을 함께 불어 품어 안을 수 있는 정신량이 있는가? 그게 북한산의 산맥이 잘 보면 좌의정 우의정으로 인해서 경복궁을 품어 안았어요. 하나 되는 에너지, 화합의 에너지, 유리알처럼 투명한 시대에 투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 대안을 마련하는 자만이 그 청와대, 그 경복궁, 그것을 당당히 이용하며 쓰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민주권 어디 갔습니까? 그 민주권 어디 갔냐고요. 왜 이렇게 비굴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